위안부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인들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소영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私は女性運動家で作家の森川真知子です。これが9回目のミャンマー訪問です。私がミャンマーに行く理由は日本軍の慰安婦だったムンノクチュハルモニの足跡をたどるためです。황금의 불국토 미얀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원들이 뜨거지는 태양에 휘감겨 황금빛으로 물드는 곳. 부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땅에서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는 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모리카와 씨가 다시 찾아온 만달레이의 이 거리도 그러한 역사의 모순이 얽혀 이어진 곳입니다.ムンノクチュさんを見送った年の翌97年5月、私はビルマに3度目の調査に入りました。何のつてもなく、ビルマの言葉も話せないのに小型のビデオカメラを抱えただけの調査校です。모리카와 씨는 14개월 동안 미얀마에 머물며 문옥주 할머니의 자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머물렀던 위안소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안소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로 끌려와 배치된 첫 위안소를 문옥주 할머니는 만달레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에 따라 미얀마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위안소였던 건물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미얀마에는 제국주의 시대와 2차 세계대전을 거쳐온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도
만달레이의 일본군 위안소로 쓰였던 곳입니다.そして私はムンオクチュさんの証言をさらに補強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した。亡くなったばかりのムンオクチュさんの意志が私を走らせ、この成果を得さしめたのだとしか考えられません。 위안소로 쓰였던 건물들 대부분이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곳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문옥주 할머니가 있었던 위안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마다야. 만달레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만달에 가는 나라로 가니까 한 끼는 자고 나니 그 이튿날 집에다가 칸칸이 집을 짓대요. 삭자리 같은 걸 가지고 집을 칸칸이 짓대요. 짓고 나서 살이 있으니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푹푹 뛰다. 마다야의 거리를 직접 걷고 사람들을 만나 탐문한 끝에 마침내 할머니의 증언과 일치하는 곳에 위치한 위안소 건물을 찾았습니다. 커다란 못이 있던 주택가, 그리고 황금빛 탑이 보이던 곳. 문옥주 할머니가 기억하는 위안소 주변 풍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얀마의 많은 사찰이 적군의 주둔지로 쓰였습니다. 마다야의 일본군 병영도 도심 중심부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문옥주 할머니 기억 속의 위안소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평범한 가족의 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 위안소로 쓰이던 그때의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건물이 일본군 위안소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shooting. And then finally they had to throw to the bomb. Yeah, no. Oh, yes. It's bullet.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일본군이 교전할 때 생긴 총탄의 흔적은 이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1층은) 위안소 관리자들의 방과 부엌으로 사용되었고 비밀 통로로 이어진 2층에는 위안부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 작은 칸막이를 촘촘히 쳐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끌려온 여성들은 그 방에서 군인들을 받았습니다. (2층) 창을 열자
황금빛 사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위로 펼쳐진 하늘은 고향의 푸른 하늘과 닿아 있어 어린 소녀들은 그리운 어머니와 가족들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마다야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이곳 프롬. 문옥주 할머니는 이곳의 위안소에도 머물렀습니다. 프롬의 위안소 이름은 오토메, 일본 말로 처녀라는 뜻입니다. 모리카와 씨는 오토메 위안소를 찾아 프롬에 왔습니다. 다시 찾은 프롬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오토메 위안소의 위치를 알려준 미얀마 사람 우상배의 손자가 모리카와 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마다야가 고향이었던 우상배는 당시 일본군의 통역병으로 오토메 위안소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彼もまた日本軍通訳として盾第55師団に所属した兵補だったのですが、慰安所乙女を知っていて、その乙女の建物が現存していることを教えてくれました。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지역에는 어김없이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미얀마 곳곳에 크고 작은 위안소가 생겨났습니다. 위안소로 쓰였던 건물들은 지금까지 남아 전쟁의 비극과 혼돈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ついてこい。早く行け。 전부 날 따라와. 마츠모토와 같은 위안소 운영업자는 조선에서 끌고 온 소녀들에게 돈벌이로 군인을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너희가 갈아입을 옷이다. 아직 너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준비했으니 일을 해서 갚도록 해. 네? 왜 우리가 돈을 갚아요? 시방 너무한데요. 못한데 우리가 돈을 갚아라? 여기 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갚아요? 静かにしろ。こいつら。 돈은 접대에서 벌면 돼. 여기 위안소에 군인들이 자고 갈 거야. 접대? 무엇인데? 밤마다 군인을 많이 받도록 해라. 문옥주도 그렇게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20명 혹은 그 이상의 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나이 18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이소. じっとしてろ。じっとしてろ。 일본군 위안소에는 수많은 문옥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악몽은 부산항에서 시작됐습니다. 1942년 7월 10일 문옥주는 식당 일을 소개한다는 말에 속아 4,000톤급 군함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는 동남아 전선으로 가는 군인들과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군인들을 상대하는 일본인 직업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옥주처럼 취업 사기를 당해 끌려온 조선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갔는 데가 대만이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쉬는 데가 사이공이고, 그 다음에 또 갔는 데가 가는 도중인데 갔는 데가 싱가포르고, 그 다음에 갔는 데가 비르마 합경 랑궁이 되십니다. 남쪽 나라로 가는 일본 군함은 부산에서 출발해 타이완,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땅 버마로 불리던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1942년 7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마침내 8월 20일, 수도 양곤에 도착한 문옥주는 육로를 통해 북쪽으로 625km를 달려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라이 인근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키압, 프롬을 거쳐 다시 양곤으로 올 때까지 여러 위안소를 전전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은 부대를 따라 이동했지만 낯선 열대의 땅을 걸으며 매 순간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多分この道をみんな歩いて慰安婦の人たちはもう着るものも汚くなってるから軍服を着て髪も切って中には赤ちゃんを抱いている慰安婦も逃げていたと。食べるものがないからこの辺に生えてるタケノコを食べたと。 이 험난한 여정에서 문옥주 할머니는 위안소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를 잃었습니다. 불쌍한 언니의 죽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문옥주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양곤의 가딘거리 곳곳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된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옥주가 머물렀던 랑곤 회관도 그중 하나로 할머니는 이곳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2층 L자형 건물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30여 명의 위안부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은 모두 조선 여성들이었습니다. 이通りがゴッドウィンラン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それで、ここの慰安所とここの慰安所は、前から97年から分かっていました。それで蘭軍会館もここにあ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 서양풍의 이 건물도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양곤 YMCA가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면 이곳이 위안소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넓은 2층은 여러 개의 방으로 개조돼 군인들을 받을 위안부의 방으로 쓰였습니다. 좁은 복도 옆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는데 벽과 방문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은 이 작고 좁은 방의 용도를 짐작케 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후퇴할 무렵이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랑공을 또 잡아와가지고 랑공서 또 태국으로 내려가라 카대에 랑공서 석 달 있다가 태국으로 내려가라 카대에 태국 오니까 내려 태국 내에 이제 아유테라 하는 나라로 갔어요. 아유테라 하는 나라 가가지고 한 6개월 일시 있게 내려 해방됐다 카대에. 1943년부터 일본군이 미얀마 전선에서 패퇴를 거듭하면서 문옥주는 태국 방콕까지 부대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전투의 아비규환 속에서 할머니는 일본군의 명령으로 간호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 광복이 된 후에야 문옥주도 고향 대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의 시작은 1930년대 중일전쟁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7년 9월에 일본 해군이 먼저 위안소를 설치했고 이듬해엔 일본 육군성이 중국 전역의 부대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안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충분히 수급하기 어려워지자 일본군은 업자들을 동원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어디 가노? 이래 좀 따라온나? 와 이럽니까? 이거 노이소. 早く来い 길 가는 사람을 갑자기 와 끌고 갑니까? 노이소 안 갑니다. 빨리 와! 이렇게 끌려간 위안부들의 상당수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전쟁터에 버려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낯선 타향에서 죽거나 떠돌면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갔다 집으로 오는데 큰 길에서 남자 둘을 만나가지고 사복을 해서 군인인지 성산지 행산지 몰라요. 그런 사람 둘이 만났는데 네 어디 갔니? 이름이 뭐야? 문의도 없이 남자 하나 이빨 하나 주고 하나 남자 이빨 하나 주고 그저 무조건 그렇게 끌려갔지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안부가 되었고 조선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노출된 모든 국가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당시 이곳에 억류돼 있던 네덜란드 여성 24명을 강제로 끌고 와 위안부로 삼았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현지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열네 살 때는 한날에 군인을 40명 내지 50명 될 거라는 거야.
할 날 시간이 몇입니까? 24시간입니다. 어떻게 40명, 50명 적습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구부러 떨어져 죽고 모금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얼마나 죽었겠는가 보지. (1924년) 대구에서 태어난 문옥주 할머니는 12살 어린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요리집 식모살이까지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1940년 가을 16 문옥주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끌려가 만주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고 1942년 다시 취업 사기를 당해 미얀마에서 위안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살아남았지만 해방 후에도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선언을 보기 전까지는 일제의 야만적인 만행인 정신대, 그 정신대 출신 한많은 여성이 오늘 46년 만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엄연히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라고 증언하면서 오랫동안 그늘 속에 감춰졌던 일본의 전쟁 범죄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나서기 전까지 일본에선 물론 한국에서조차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은 숨어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규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옥주는 김학순에 이어 자신이 위안부임을 밝힌 인물입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강단 있고 용감했던 문옥주 할머니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명처럼 일본의 인권 운동가 모리카와 마치코를 만났습니다. 1992년 3월 후쿠오카의 한 강연장에서 문옥주를 처음 만난 모리카와 씨는 3년 동안 18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할머니의 기억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꽃처럼 펼쳐 보였던 문옥주 할머니. 그녀는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 제국주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범한까지 끌려갔어. 문옥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모리카와의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된 위안부의 삶이 한 인간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역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995년) 모리카와 씨는 미얀마에 14개월 동안 머물면서
문옥주의 기억을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했고 숨겨진 위안부의 진실도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マンゴーフこっち側の一つか二つの方がゴツンだ。そしてさらに彼女の死後、彼女の足跡をビルマの現地調査と日本での資料調べという形で追いかけた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改めて知ったことは、日本軍が戦争を遂行するため、そして軍隊組織を守るために女性を最も蔑んだ形で女性たちにあてがったのが慰安婦制度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の犠牲者である彼女たちの存在を正しく知ってきちんと歴史に残すことは後に続く私たちの責務であると思います。세 세상을 떠난 문옥주 할머니. 어느새 모리카와 씨도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들 왔어요. 맛있다.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모리카와 씨의 취재와 기록은 계속 이어졌고 그의 삶에서도 인간 문옥주의 존재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얀마를 오가며 문옥주의 기억을 기록했던 모리카와 씨의 노력은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의 출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름 없이 전장에서 사라졌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수많은 위안부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고 어루만지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진원곡이 될 것입니다.音楽の才能豊かで賢くて負けん気が強くて一生懸命で弱い者に優しかった亡きモンクチュさんと被害に遭っていながらその苦しい記憶を証明することのできないあるいは証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行ってしまわれたすべての元慰安婦の女性たちに捧げます。 문옥주 씨가 사망하기 3년 전에 일본의 작가 모리카와 마치코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구한 인생살이를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회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옥주의 일대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억지 주장을 펼치는 학자도 한국에 등장했습니다. 위안부였던 나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내 노래는 일본 군인들을 즐겁게 했어. 나는 군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 서창, 야마다 이치로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그녀는 죽는 날까지 결코 일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껴서 그랬는가 만달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바꾸다가 날라와 사치 밥도 못 먹지 이러니까 죽으려고 막 2층에서 뛰밀고 뛰면 죽긴 안 하고 막 이래 팔을 이래. 위안부로서의 직업 생활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 쏘가지고 갔지. 다 그래가지고 갔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미에서 제일 나적은 사람이 15살 내지 16살, 또 18살 내지 19살, 20살 내지 21살까지 그래 있었어요. 전부 다 쏘가고 왔다는 그 전부 다 쏘아서 왔지. 그러니까 울고 불고 뭐 그 만다리 거서 막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지 뭐.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국회하는 움직임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의 망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타임캡슐 박물관은 우리 근대의 기억들을 되살리는 옛 생활용품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취재진은 위안부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록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오채연 관장은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남자의 일기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일본군 위안소의 실체에 접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말합니다. 일기의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2년 반 동안 일본군 위안소의 관리인으로 일했던 조선인 박치근. 이 노트의 일기는 1943년부터 44년까지의 것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일본군 위안소의 경영 실태와 위안부들의 생활상이 상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남방행의 제 1보를 딛고 출발한 날이다. 일기에는 박치근 역시 문옥주 할머니처럼 부산에서 동남아 전선으로 가는 연락선에 올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승선하여 남방행의 제 1보를 딛고 출발한 날이다. 벌써 만 1년이 되었다. 요 기록이 이제 위안소 관리인 박치근의 일기를 직접 보기 위해 모리카와 씨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치근의 일기와 문옥주의 증언은 미얀마 위안소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 개인의 기록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입니다. 예. 소화 18년? 네, 소화 18년. 3月25日のありますか？ 3월 25일 거 있어요? 예, 여기.ここが慰安所。 위안소. 3、4、 3, 4 한자. 3, 4 위안소는 박치근과 문옥주. 한 사람은 위안소의 관리인으로 또 한 사람은 위안부로 미얀마에 갔었다면 두 사람의 기억과 기록 사이엔 공통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これ見たら朝起きて法典バリ宿舎商工クラブなど 3、4件の 모리카와 씨는 이를 비교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今般秋葉地方に移され秋葉地方に 3월 25일께 일기에 따르면 1942년 7월에 문옥주가 탄 미얀마행 연락선에 박치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4차 위안단에 함께 속했는데 이는 일본이 4차례 이상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츠모토 씨가 그들의 기록과 기억은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중엔 문옥주를 속여 미얀마로 데려간 업주의 이름과 위안소 명칭도 있었습니다. 마츠모토의 오토메 위안소입니다.
今日乙女手松本氏、他団軍に来た。 생전에 문옥주 할머니 정은에서 42년 7월 10일 날 부산에서 4차 위안단으로 출발했다는 이제 정언을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구술 정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은 43년 7월 10일 날 기록이죠. 예, 거기 보면은 7월 10일. 예, 7월 10일 1년 전에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할머니 정언이 이 기록에서 그대로 이제 일치하는 거죠. 예. 위안소 관리인 박치근의 일기는 위안부로 끌려간 문옥주의 증언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록인 것입니다. 42년도에 온 위안단 거기에 마츠모토가 있었다 하는 게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당대에서는 여러 이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서 나중에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기록을 다 남기는 방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군 위안부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80의 나이에도 미국 일주를 마다하지 않았던 강일출 할머니도 어느새 90을 넘기며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생활했지만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할머니는 5명뿐. 그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을 때 이 논란이 매듭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커녕 아베 정부와 일본 우익들은 되려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베한테 사죄를 받기 위해서 눈을 뻗치고 살자고 애를 쓰는데 제가 15살에 저도 끌려갔어요. 15살이 끌려갔는데 지금 93살을 먹었어요. 이래도 기다려도 사죄를 안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는 모두 240명. 일본이 전쟁 범죄를 외면하는 사이 22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지금도 이들에 대한 부정과 왜곡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피해의 증언을 말하며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문옥주 할머니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던 모리카와 마치코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명의 역사의 기록자가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모리카와 마치코. 일본인인 그녀가 한국인 위안부 문옥주의 삶을 기록한 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면서 모리카와 자신의 삶도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증언을 기록하는 모리카와 마치코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멈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삶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역사의 진실에 접근해가는 여정은 다음 세대에서 다시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리카와 마치코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이제 남은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